안녕하세요. 네, 여기 광배서점에서 영어 담당하고 있는 이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6주 정도 분량이 나와서 이제 6주 특강으로 잡았는데 일단 오늘 6주 특강의 목표에 대해서 짧지만 조금 필요한 것들, 제일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만의 이제 이 6주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커리큘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자기주도 학습, 지금 이제 곧 기말고사고 이제 1학기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6주 핵심 목표는 첫 번째 어휘력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아마 학생들이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변형어휘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그냥 중학교 때 단순히 그냥 내가 편하게 외웠던 그런 단어들이 저는 다르게 좀 뜻으로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어휘력 확장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독해인데, 자, 지금 이제 1학기 중반기말 끝나면 학생들이 여전히 뭔가 배웠던 지문 가지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정형화된 틀 안에서 암기 위주로 거의 내신 대비를 해요. 그러면 예비고일 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기초 실력 수업을 했다면 이제는 수능식의 어떤 독해인데 좀 난이도 있는 독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그냥 번역을 해요. 지문을 번역을 해서 읽고 아, 이건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답을 찾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1에서 4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수능 논리 독해를 할 때 기본적인 제일 많이 쓰이는 4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빈칸 추론이랑 순서 배열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을 다 읽지도 않고 답이 나온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논리 독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내신도 어차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지금 공통으로 나오는 유형이 이제 어휘어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2학기 대비를 위해서 실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어법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이 기회에 어법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6주가 끝났을 때는 이제는 그냥 감으로 푸는 거 아니고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논리력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문제 푸는 그 실력을 이제 경기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리즈 어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아무 어휘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비고일 때 단어집을 하나 선정해서 뭐 한 반 정도를 몇 바퀴 돌렸다. 근데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몇 프로 없다. 이런 거 다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어휘라고 해서 수능이랑 그 다음에 내신에서 빈출해서 나오는 어휘들을 묶어서 제 나름대로 한 10년 넘게 수능, 재수생, 그 다음에 내신 수업을 하면서 시리즈 어휘를 묶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따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실전은 그 기출문제, 평가원, 그 다음에 뭐 수능 기출, 이런 기출 어법 문제를 실전처럼 이제 풀어서 정확하게 구조 분석을 할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뭐 동사 자리다, 뭐 중동사 자리다, 수식어구 자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법 푸는 연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칸 추론 1에서 4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독해를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논리적인 어떤 독해를 배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감으로 중3 학생들도 저 수능 모의고사 보면 뭐 1등급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왜 답이야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그냥 이거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논리력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어법을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독해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어법, 그 다음에 독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두어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재수생들, 그리고 고3들, 고3 이제 수능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단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장기 기억으로 정말 필요한 단어들을 단기간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서 한 10년 전에 제가 그러면 접두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부여를 하자. 네, 그래서 스토리를 부여하면 이제 학생들이 좀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거고, 빈출해서 나오는 애들끼리 좀 묶어서 정말 필요한 단어를 단기간에 해보자 해서 제가 만든 게 이 시리즈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engrave 이렇게 했는데 en이 보통 make예요. 네, make. 그래서 여기 뭐 intel 이런 단어들 이제 학생들이 그냥 intel 수반하다, intel 수반하다. 그리고 뭐 한
며칠 지나면 인테어 만나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자, EN이 메이크고 테어는 꼬리예요. 그래서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면 다시 나요. 근데 이제 도마뱀의 꼬리, 자 꼬리를 자 EN 하면 메이크잖아요. 꼬리를 만들 때 이 도마뱀은 고통을 수반을 해요. 꼬리가 다시 날 때 고통을 수반한다. 그래서 인테어. 그래서 꼬리를 만들다, 고통을 수반하다, 수반하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일단 어려운 심화 어휘들을 좀 확장을 시켜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테인으로 끝나는 단어들, 자 테인이 가지다 이런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묶어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확장해서 갈 수 있는 어휘들, 네, 이런 걸 이제 제가 시리즈 어휘라고 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컨테인하면 학생들이 다 포함하다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 수능을 보다 보면 이 컨테인이 1번 뜻이 이제 포함하다, 2번 뜻이 억누르다, 세 번째 뜻이 억제하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이 억제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자기 편한 거 외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휘 학습을 안 하면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내신이 끝나고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특히나 이제 예비 고3 정도 됐을 때 고3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대비가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어휘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정말 빈출하는 애들, 어려운 애들까지 다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면 내신에서 변형되는 어휘는 이 안에서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휘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볼 때도 보통 학원들에서는 메인테인 뜻 뭐냐 그래서 한글 뜻을 쓰잖아요. 물론 한글 뜻도 쓰겠지만 나중에는 뭐 중대한, 중요한 이 시리즈 최대한 많이 써봐. 방해하다 시리즈 저희 보면 뭐 둘둘둘넷, 촉진하다 12개. 자, 촉진하다 영어로 쫙 다 써봐. 그럼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촉진하다 하면 촉촉촉촉 외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2개 중에서 한 반 정도밖에 못 읽다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예, 지문 독해하다가 우리 저번에 배웠던 촉진하다 한번 얘기해봐 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정도 되면 이게 다 외풀 수 있는 정도까지 돼서 어휘가 생각보다 금방 한 6개월 정도면 사실 수능 어휘까지도 많이 커버가 될 정도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인데 대부분 감으로 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신 대비하면서도 어떤 친구들은 본문을 암기해서 어법을 해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감으로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답인 것 같아. 네, 실제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거 왜 틀렸어? 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친구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감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 분석을 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어차피 2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비고일 때 어법을 좀 놓친 친구들은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제가 중요한 어법 개념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법 개념을 챙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출은 순서별 삽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4가지 법칙, 물론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쭉 그동안 수능이나 이런 평가원 이런 독해들을 분석을 했을 때 한 4가지 법칙으로 압축을 하면 웬만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4가지 법칙이, 첫 번째는 일반적 구체적 진술, 두 번째가 순차적 나열, 시간순으로 뭔가 나열하는 그런 그 지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 결과로 푸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적 재진술에서 뭔가 빈칸 안에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해주는, 즉 주제문이랑 관련된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유형을 실제 독해 문제, 빈칸처럼 문제 가지고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빈칸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지문을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럼 위에 한 반 정도는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오네 할 수 있는 게 이 논리력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력 독해를 하게 되면 빈칸출론이 4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험 시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서 일단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배열도 마찬가지로 그냥 A, B, C 순서배열 해봐야만 해석한 다음에 내용을 머릿속으로 막 배열을 해요. 이거고 이거구나?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마찬가지로 이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고 빠르게 나열해서 답이 딱 풀리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배열 삽입만 해서 6문제인데 이 6문제 시간을 많이 아끼게 되면 그 모의고사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6주의 목표는 지문을 대부분 머릿속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쭉 읽은 다음에 감으로 풀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통 이제 내신 수업할 때도 지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자 우리 이제 이거 다 읽었으니까 주제문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주제문으로 한 문장 요약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논리력을 이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 푸는 연습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목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법인데 6주 동안 사실 이게 뭐 많은 긴 시간이라고 하면 진짜 긴 시간일 수 있고 이거를 그냥 허투루 보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별화된 관리법은 학생들한테 스케줄표를 짜줘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무슨 요일에 무슨 과제 해 이렇게 스케줄표를 짜주면 이거를 뭐 100% 지키지 못하더라도 한 80% 지켜도 그냥 다음 시간까지 여기 해서 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켜요. 그리고 영어라는 과목이 코로나 이후 세대에는 뭔가 바짝 해가지고 중학교 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씩 단 30분이라도 꾸준하게 일주일 내내 영어 공부를 해야지만 이 언어라는 거는 금방금방 이게 올라오는 거지 뭐 바짝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사실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표를 짜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뭐 과제가 있으면 뭐 해설 영상이 있으면 해설 영상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6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독해, 빈칸 추론 문제, 어휘어법 문제 요렇게가 데이 하루치 해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미니 문제 세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 뭐 푸는데 뭐 한 3-4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읽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배운 대로 제가 가르쳐준 대로 논리력을 적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논리를 적용해서 답이 이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설 영상 찍어놓은 걸 주면 그걸 들으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어휘들, 구문들, 어법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영상만 들어도 일주일에 수업 듣는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잘 나눠서 6주를 보내게 되면 생각보다 독해력이랑 어휘력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제를 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게 돼요. 선생님 저 오늘 분량 했습니다 하고 개별적으로 보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공부가 끝나면 마지막은 결국에 남는 거는 어휘 공책이에요. 네. 저희가 나눠주는 이 교재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거의 안 봐요. 그 볼 때 내가 논리력을 배우는 거고 새로운 문장이 지문이 나왔을 때 그 논리력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고3 때 남는 거는 결국 내 어휘 공책이에요. 얘는 예비고일 때부터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예비고일 때부터 자기가 과제를 하든 학교 내신 대비를 하든 어휘 모르는 것들을 공책 하나에 다 무조건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고3이 딱 됐을 때 나는 이거 하나만 다시 복습을 하면 그 사이에 어휘력이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보통 1학년, 2학년 내신 끝나고 예비 고3, 즉 2학년 끝난 겨울방학이 되면 사실 수능 대비를 위한 기초 실력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유형의 학생들, 요즘 학생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설명회를 하면 이게 시간이 타이트해서 이 부분을 항상 이제 설명을 못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예시 1, 이제 성실형.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 1등급을 가져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수업을 들어도 예를 들어서 어법이나 뭐 구조문답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과제를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네. 그러면 보통 제가 이 정도면 통과를 시켜줘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책에 성실하게 단어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통과시켜줘요. 근데 성실한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 즉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줘서 선생님 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서도 아무리 뭐 수행평가 끼고 다른 과목 껴도 스케줄표를 주면 항상 이걸 잘 지켜서 해요. 그래서 영어라는 거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누가 많이 반복하냐인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 내신 점수 따는 데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제 참 잘했어요 되는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비하면 좀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아까는 뭔가 이렇게 빽빽하게 쳤는데 이 친구들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시 해라. 야, 이거 너무 성실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뭐뭐뭐 부족하니까 여기 다시 해 이렇게 보내줘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채워서 보내줘요. 아까 처음 제출했을 때보다 뭔가 그래도 좀 많이 찼어요. 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고 단어 정리해라 할 텐데 아까 친구랑 차이점 혹시 보이시나요? 아까 친구는 단어 공책에 성실하게 이제 적어놔요. 그러면
단어 공책에 적은 거는 들고 다니면서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재 안에다가 적어 놓으면 교재가 때로는 되게 두껍고 커요. 이걸 절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 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 공책 하나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공책에 정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아까도 본 것처럼 뭔가 사이사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영상 캡처를 해서 자 이거 필기 지금 놓친 거 빨리 채워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 정도 전형적인 이런 대부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금방 성실함이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이 좀 더 열심히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세대 이후로 이 비중이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올해 입학을 했는데 또 학원도 이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의 그런 고충을 저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분명히 다음 주 시험이라고 하는데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데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숙제 다 했냐 해서 숙제를 한번 봤더니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과제 제출해라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과제가 오지 않아요. 먼저 말부터 일단 카톡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말이 많아서 일단 그래 뭐 이렇게 대응을 해줘요. 대응을 해주고 제출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더 추가해서 보내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일단 보내고 추가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내줘요. 근데 딱 봐도 이거 뭔가 강압적으로 제출하면 계속 귀찮게 할 거니까 어쨌든 제출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는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한테 미통과를 당연히 주겠죠. 그래서 뭐뭐뭐 다시 해서 뭐 보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서는 이 선생님은 이제 절대로 그냥 보내는 선생님이 아니구나, 나를 끝까지 귀찮게 할 선생님이구나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채워줘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지금 세 번째 유형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계속 수업만 듣고 이게 넘어가고 이러면 나중에 기존 친구들이랑 실력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나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신할 때 그냥 대충 암기해서 그냥 수능 보듯이 내신을 봤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려고 하니까 기초 실력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서 이제 문제가 된 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성적이 일단 몇 점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부하는 어떤 그 태도, 이 습관이 일단 바뀌어야지만 점수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 내신 점수로 따지면 한 40점, 50점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부터 뭔가 하나하나 하면 다른 친구보다 점수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취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라 사실 포기하기는 조금 이르고 습관을 조금 이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뭐 이거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영상 다시 보내주죠. 필기 보면 차이를 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다시 영상을 보내줘요. 그리고 다시 봐라. 좀 이해 안 되고 그냥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완성돼서 이제 보내주면 제가 이제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서 단어 정리. 아까 두 번째 유형이랑 또 다르죠. 두 번째 유형은 그래도 뭔가 단어를 빽빽하게 했지만 이 친구들은 오히려 두 번째 유형 친구들보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대충 몇 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통과는 시켜줘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한번 귀찮게 했는데 이것까지 귀찮게 하게 되면 보통 학원을 끊어요.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 너무 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난 이거 좀 귀찮다 그러고 끊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통과시켜줘요. 다만 그 다음 와서 괴롭혀요. 단어 추가할 때 수업 올 때 공책 하나 구매해와. 그래서 공책은 그래도 이 친구들은 이제 시키면 구매해와요. 그러면 클리닉이나 이제 남아서 저번에 했던 거 펴서 여기에 다 옮겨 적어라.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뭐 단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질의응답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성도세정학원에서 포스코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오래전부터 한 5년 넘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영어 공부를 뭐 새벽 12시에서 한 2시 이 사이에 해요. 그러면 그때 영어 공부를 하면 질문을 항상 새벽 3시 이때 저한테 질문 줘요. 그럼 제가
지금 제 아이가 8살이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1살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친구들이 새벽에 보통 금요일 월화수목금 중에서 금요일 새벽 2, 3시에 항상 카톡이 쏟아져요. 그럼 진짜 한 가르쳤던 인원이 많으니까 카톡이 조금만 안 봐도 4, 50개씩 금방 차요. 근데 진동이 이렇게 울리면 아이가 이제 아기가 신생아가 자고 있는데 한 번 깨면 다시 못 재우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1살 때는 거의 거실에서 혼자 그냥 잤던 기억밖에 없어요. 핸드폰 손에 들고 질문 오면 진동 오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운전할 때나 아니면 수업할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질문이 오면 거의 바로바로 카톡 오면 거기 숫자 1이 떠 있잖아요. 숫자 1이 있으면 안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보내는 즉시 1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언제 주무시냐,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도 선생님 잠 좀 주무시라고 할 정도로 질문을 정말 많이 이제 카톡으로 받아주는데 이 친구들이 카톡으로 간단하게 하는 이런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지금 준동사의 개념을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 개념을 카톡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학원에 불러서 하기에는 이 친구도 저도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혼자 이렇게 준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쭉쭉 해주면 영상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 저 이해됐어요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언제든지 내 옆에는 질문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한 소통인데 사실은 그냥 수업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학생들과 유대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분명히 학업에 대한 재미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영어라는 과목이 모든 과목 다 하고 하는 과목인데 유대감이 없이는 학생들이 수업을 오랫동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처럼 고민 얘기하고 농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할게, 고민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이 학생이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게 아니면 그런 연애 고민,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런 사소한 고민, 학업 고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랑 이제 좀 편하게 소통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번에 점수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하면 또 잘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편한 소통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규 수업은 3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6주 동안 아마 수업 듣고 한 하루 정도 빼고는 빈칸 추론 어휘어법 이렇게 조그만 미니 세트로 매일매일 이제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제하고 이제 영상을 듣게 되고 그 다음 시간에 오면 그 전에 배웠던 걸 새로운 질문 가지고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단순히 암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유형에 이렇게 빈칸 추론을 거꾸로 질문 다 안 읽고 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에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 생각보다 6주를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됐다, 어휘력도 올라왔고 독해도 이제는 조금 내가 새로운 문장을 읽어나가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1 특강 수업은 이제 목요일날 5시, 8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은 그 뒤에 붙여서 이제 1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정규 수업 시간에 보통 독해랑 어휘어법 실전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클리닉에 아까 말씀드린 심화 어휘랑 시리즈 어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일단 영어는 이제는 매일 공부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바짝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방학에 다른 과목 부족했으니까 수학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영어는 내신할 때 해야지.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인 공부를 해야지 중학교 때처럼 불필요한 문제 다운받아가지고 푸는 거, 그리고 이 6주 동안 그냥 넘기는 모의고사 유형 그냥 시간 놓고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만 답 열어봐서 답습하고 나 오늘 영어 공부 끝, 이렇게 하는 공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제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시키는 것만 완벽하게 해주면 돼요. 제가 주는 교재 열심히 하고 제가 주는 소책자 과제 열심히 하면 정말 실력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6주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내신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신 들어갔을 때 내 어휘 실력과 새로운 문장을 읽는 실력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추구하는 그 내신반의 어떤 문제풀이는 객관식은 일단 저희가 다 타겟팅해서 연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만점을 받는 게 우리 목표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승부는 영작에서 보는 겁니다. 특히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이 영작 가지고 1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승부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좀 탄탄하게 6주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